예, 시장 낙폭이 계속 커지고 있죠. 코스피는 2,990선도 지금 하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코스피가 3.5%, 코스닥이 3.3%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어떤 전략이 가장 유효할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제 영업팀의 염승원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참 시장 낙폭이 커지고 사실 어제 급등이 다 지워졌습니다. 네. 이런 시장에 대해서 사실 왜 떨어지는지는 앞에 방송에서 참 공통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니까 네. 지금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사실 이제 지금 변동성이 너무나 커지고 있어서 누구나 지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단기적으로 또 다음 주화요일로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맞출 수도 없는 상황이고 결국 좀 지금 시장을 딱 보셨을 때는 결국 좀 큰 그림을 그냥 그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크게 보셨을 때 전 여전히 뭐 상승에 대해서는 전혀 뭐 변한 게 없다. 그러니까 뭐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사실 금리에 대한 좀 그 부분인데 금리가 너무 속도가 가파르게 이제 튀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좀 약간 놀란 거죠. 그러나 금리 상승은 결국 경기 회복을 또 나타내는 그런 그 신호기 때문에 이 자체로서 장기적으로 전 문제는 될 거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긴축으로 이어질 때가 제일 문제인데 파웰 연준의장은 정말 계속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긴축은 아직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네. 그러니까 그 시그널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장세에 대해서 이 금리 상승이라에 대해서 너무나 크게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일 저는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다행스러운 게 환율이 물론 오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환율이 아직까지 정고점을 돌파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에 비해서 환율이 의외로 좀 안정적인 좀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또 흔히 말하는 빅스라 그러죠. 이 변동성 지수도 물론 이제 최근에 좀 급등을 하긴 했지만 예. 또 안정감을 좀 찾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뭔가 여기서 시장이 이제 옛날처럼 버블이 터져가지고 지금 뭐 망가지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뭐 생각할 만한 게 그냥 지수 올랐다는 거 말고는 네. 딱히 좀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조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힘드시더라도 너무 좀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계속 좀 비중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3,000도 깨진 상황에서 뭐 다음 주에 또 정작 2,900 초반까지도 갈 수도 있겠죠. 뭐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지만 지금은 좀 물린다 하더라도 저는 좀 비중을 좀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한 8% 정도 빠진 것 같아요. 8, 9%. 네. 보통 고점 대비 한 10%까지는 보통 빠지거든요. 저번에도 한번 빠졌다가 올라왔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10% 정도 계산을 해보면 2,900 한 3, 4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레벨까지 일단 열어는 놓고 차근차근히 좀 분할 매수하는 전략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많은 분들이 현금이 좀 없어진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내 포트에 문제만 없다면 저는 좀 괴롭더라도 그냥 견뎌내실 것을 좀 권유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 포트에 종목들이 뭐 누가 보더라도 올해나 내년까지 봤을 때 성장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뭐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거는 의심을 안 하잖아요. 네. 사실 여전히 좋고 뭐 2차 전지도 요새 많이 빠지지만 2차 전지 또 오늘 애플카 이슈 한번 나왔잖아요. 네. 또 갑자기 그래서 자동차도 의심의 여지 없는 성장이 나오는 그림이거든요. 거기에 또 넷플릭스가 무슨 뭐 콘텐츠 5,500억 투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콘텐츠 업체들 그리고 이 성장주 말고 또 의류나 그 화장품 같은 경우도 주가 수준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데 올해 하반기에 분명히 좋아지는 섹터거든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뭐 너무 이렇게 우리가 그냥 한쪽으로 치우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일부 경기가 좋아지면서 좀 소비 증가하면서 살아날 수 있는 기업들 일부 포트에 담아놓고 성장주 위주로 이렇게 꾸려 나가시는 포트라면 너무 걱정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참 힘든 게 매일매일 시세를 봐야 되니까 그렇죠. 뭐 저도 힘들고 뭐 아마 여기 이 방송국의 기운도 좀 상당히 가라앉은 것 같긴 한데 너무 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지금 이 또한 저는 또 지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작년 3월은 이거보다 더 힘들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현실은 좀 어렵지만 그 여러분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긍정적인 시향관 아직 유지하시면 좋겠고 가장 기본은 그거예요. 만약에 이제 저도 시향관은 언젠가는 바꿀 수도 있어요. 저도 뭐 어느 시점에서 바꿀 수도 있지만 수출이 좋아지고 기업의 이익이 전망치가 상향되고 긴축이란 시그널이 아니라면 저는 뭐 저의 시향관을 바꿀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사 제가 틀리더라도 지금은 계속해서 뭐 중장기 상승장 흐름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식 투자를 하루 이틀만 하고 끝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이 말이 좀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서서 염승환 부장께서 이제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자동차, 콘텐츠, 화장품 이렇게 유망한 업종들을 딱 집어줬는데 생각해 보면 그 미국 국채 금리가 0.2%포인트 오르는 사이에 산업 전망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네, 없거든요. 없어요. 여전히 긍정적인 쪽은 긍정적으로 코멘트들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포트가 잘 꾸려져 있다면 좀 견뎌내시라라는 조언까지 이렇게 들어봤고요.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어떤 종목에 대한 그리고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업데이트 그 갈증은 계속 있으니 3월 증시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좀 종목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고 여쭤봤는데 오늘 그래서 삼선을 가지고 오셨지 않습니까? 좀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어요? 그 LG 이노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들이 사실은 한 2주 전만 해도 좀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지금 워낙 좀 빠지고 있어서 들어가기 좋고 사실 이 기업들만이 아니라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추려온 건데 네. LG 이노텍은 기업 가치가 좀 계속 좋아져요. 좋아지는 그림이고 얼마 전에 그 애플 스마트폰 카메라 모델 수주를 따낸 뭐 간접적인 공시를 낸 거죠. 설비 투자 공시를 냈잖아요. 그래서 애플 쪽에 스마트폰 카메라 모델 더 매출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전자공시 보실 때 어떤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했을 때 그건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고객사의 요청이 있을 때 보통 하거든요. 네. 거의 LG이노텍은 애플이니까 그래서 애플 쪽에서 LG이노텍에 이제 맡긴 거죠. 어떻게 보면 모드를.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차량용 전장 부품 시장에 뛰어들었잖아요. LG이노텍이 LG전자랑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애플 카메라 모멘텀도 있지만 차량용 전장 부품 이쪽이 지금 가장 올해 좀 좋은 섹터 중에 하나인데 이 두 가지를 또 다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LG노텍 지금 이렇게 좀 싸지고 있는 구간에서 공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그 앵커님께서 진짜 좋은 얘기 해주신 게 가격은 떨어지지만 LG노텍 같은 거 한번 생각해보면 가치는 점점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현재가 떨어지는데 이 기업의 숨은 가치는 점점 올라가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런 기업들은 좀 겁낼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NC소프트도 좀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번에 좀 그 정부 규제안이 좀 나왔죠. 그러니까 이 아이템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이제 확률형 아이템이라고 그러죠. 뭐 네. 이렇게 뽑기 같은 거 하는데 그거를 공개를 해라. 이제 법으로 정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2015년도에 이제 자율 규제가 시작되면서 NC소프트는 이미 그거를 시행을 하고 있었어요. 홈페이지 가시면 그 어떤 무기는 얼마의 확률로 뽑힌다. 예.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런데도 그거 딱 나와 있다고 사람들이 아 이건 안 뽑히는 거구나. 그걸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거랑 상관없이 그 뭐 우리 흔히 말하는 현질이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아이템을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만큼 이제 게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게임사 입장에서는 게임을 잘 만든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돈을 쓰게 만드는 그 구조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회사 같아요. 그래서 그 규제랑 상관없이 계속해서 저는 성장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신작 게임이 리니지 2M이 이제 다음 달에 대만에 또 출시가 되고요. 5월 달에는 이제 한국에 그 블레이드 앤 소울 2라는 게임이 드디어 출시됩니다. 지금 이제 사전 예약 기간인데 뭐 굉장히 흥행을 거둘 것 같고 근데 그게 끝이면 사실 별로 볼 일은 없겠죠. 근데 앞으로도 대작 게임들이 1년에 2개씩 따박따박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적도 좋고 기대할 수 있는 게임 라인업도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NC소프트는 정말 장기 투자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를 안 타는 업종이잖아요. 그리고 해외 유수의 그 게임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블리자드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많은데 그 기업들과 비교해봤을 때 저는 경쟁력이 분명히 있는 기업인데 너무나 좀 주가가 그러니까 PER 기준으로도 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한번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국콜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회복형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콜마가 지난 몇 년간 정말 안 좋았습니다. 특히 중국 법인들이 실적이 진짜 다 망가져가지고 회사가 좀 굉장히 휘청했거든요. 그래서 좀 좋지 않았는데 일단 이제 최근에 중국 소비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회복 수혜가 예상이 되고 이번 4분기 실적도 되게 잘 나왔어요. 깜짝 실적 나왔는데 자회사 그 HK 이노엔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상장할 것 같아요. 예전에 그 CJ 헬스케어라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이 이제 상장할 것 같은데 실적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지금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회사인데 탄탄하게 실적을 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의 이제 무석법인이 이게 제일 골치 아픈 회사거든요. 이게 화장품 OEM 이거 만드는 이제 중국 법인인데 이게 실적이 좀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올해 지금 이제 상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하반기까지 조금씩 이제 흑자 전환하면서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이제 기대된다라는 증권사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한국 콜마에 대한 그 시선이 제가 항상 이게 보고서 볼 때요. 저는 그런 걸 좀 잘 주목하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의견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그 시각이 바뀌는 포인트가 있어요. 네. 한두 증권사가 갑자기 의견을 바꿔버려요. 네네. 근데 한국 콜마가 그게 딱 보였어요.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목표 주가를 다 올려버리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내용이 안 좋았으면 그대로 유지를 했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기업의 체질이 뭔가 좀 바뀌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안 좋다가. 그래서 한국 콜마도 물론 회복형 기업이지만 올해 뭔가 턴어라운드를 한번 할 수 있고 의외로 또 성장할 수도 있는 모멘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국 콜마까지도 한번 여러분들 좀 관심 갖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증시에서 유망주 3선을 준비해 오셨는데요. LG 이노텍과 NC소프트 그리고 한국콜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기도 하거니와 또 앞으로의 성장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들인데 물론 이게 종목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좀 애매한 질문일 수도 있겠으나 이 종목에 대한 매수 시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가져가야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사기에는 시장 자체가 무서우니까 좀 네.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무서울 때 사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무서울 때.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오늘이 좀 무섭잖아요. 네. 그럼 월요일 이게 분명히 지금 모든 사람 심이 똑같아요. 화요일도 빠질 것 같고 수요일도 빠질 것 같으면 좀 늦춰요. 근데 결국엔 늦추는 순간 그날 와도 그날 빠져도 주식을 살 수는 없어요. 사람 심리는 계속 똑같아요. 어차피 여기서 10% 더 빠져도 못 삽니다. 왜냐? 그 밑이 또 보이거든요. 그래서 살 거면 저는 그냥 분할로 지금이라도 뭐 20%라도 담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좀 물리는 것도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보통적으로 이렇게 주변에 수익 나신 분들 보면은 저점을 잡으려고 안 하세요. 적당히 물리세요. 근데 물리는 종목이라는 게 엉뚱한 종목 물리면 안 되잖아요. 확실하게 모멘텀이 그렇죠. 있는데 예. 기업 가치가 좋아지는 종목이 급락했을 때 근데 우리가 타이밍을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뭐 저점을 어떻게 알아요, 사실. LG노텍이 지금이 바닥인지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 기업 가치로 봤을 때 지금 충분히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좀 시장이 많이 흔들리는데 물론 뭐 금리 이슈도 있지만 사실 오늘 좀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팔잖아요. 근데 이 중에 또 많은 부분이 그 CFD 계좌 쪽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주로 이제 외국계 창구를 많이 이용하는데 특정 창구 몇 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대형주들 보면요 대량 매도가 막 쏟아져요. 그러니까 CFD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신 거거든요. 그 매물이 지금 손절매로 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약간의 악성 매물인데 결국 소화되면 다 지나가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더 빠진다면 더욱더 저는 너무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오늘 그 MSCI 또 리밸런싱이 네. 있어서 아마 종가에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역시 오늘로 끝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시장 충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그냥 위축되지 마시고 차라리 좋은 기업 있으면 한번 또 편입해보는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울 때 분할 매수 관점에서 그래도 사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 중 하나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셨어요. 사실 이런 시장에서 물론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이지만 시장 전략에 대한 사실 확신이 없어서 불안한 마음도 크거든요. 그 확신에 대해서는 이제 부장께서 확실히 얘기해 주신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투자 전략과 포트폴리오 꾸려 가시는데도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 어떤 날은 시장이 30분만 더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시장이 있고 어떤 날은 30분 일찍 끝내면 안 되나라는 시장도 있는데 오늘은 후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참 힘들었던 2월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니까요. 좀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은 또 3월 첫 번째 거래일에 또 새로운 전략과 종목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